매일 아침 눈을 뜨면 건강 보조제를 챙겨 먹고 틈틈이 운동하며 최신 건강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우리 일상이 되어버렸죠. 수많은 건강 비법과 장수 비결들이 쏟아져 나오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과연 모든 퍼즐 조각을 다 맞추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조각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핵심적인 실마리를 무려 19세기 독일의 한 철학자가 이미 꿰뚫어보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것도 당대 최고의 염세주의자로 불렸던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라는 인물이 말이죠. 그는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과 그로 인한 고통 속에서 마음의 평온함이 우리 육체적 건강과 장수에 얼마나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발견했습니다. 바쁘고 고단한 일상 속에서 건강과 행복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우리 현대인들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단순히 약을 챙겨 먹거나 꾸준히 운동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을 근원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해답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심오한 사상 속으로 들어가 그가 발견한 건강과 장수의 진정한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려 합니다. 그의 철학이 단순히 비관적인 시선에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고통을 직시하고 극복할 수 있는 실천적인 지혜를 안겨준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게 되실 겁니다. 그의 이야기가 왜 지금 우리에게 그토록 큰 울림을 주는지, 그리고 그의 통찰이 어떻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왜 그렇게 염세적이라고 불렸을까요? 그는 인간의 삶 자체가 의지라는 맹목적인 힘에 의해 움직이며 이 의지는 끝없는 욕망을 낳고 결국 고통으로 이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어도 잠시뿐, 또 다른 욕망이 샘솟아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힌다는 것이죠.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잠시 갈증이 해소되는 듯하지만 결국 더 큰 갈증에 시달리게 되듯이 말입니다. 그는 이러한 인간의 숙명적인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역설적으로 평온을 찾을 수 있는 길을 모색했죠. 그의 철학은 단순히 비관론에 그치지 않고 고통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초월하려는 적극적인 시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관적인 철학자가 어떻게 건강과 장수에 대한 놀라운 해답을 제시할 수 있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한 의지라는 것이 육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고 걱정하고 분노하는 모든 감정의 파동이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빠르게 돌리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며 결국 질병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그의 통찰이었죠. 현대 과학에서도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아닐까요? 그는 외부적인 환경이나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오직 우리 내면의 평온함만이 진정으로 건강하고 오래 사는 삶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마음의 고요함이 육체적인 활력과 생명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선이라는 깨달음이었죠. 우리는 흔히 건강을 이야기할 때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부분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그보다 훨씬 깊은 곳, 즉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육체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울 때 비로소 몸도 온전히 쉬고 회복할 수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죠. 마치 잔잔한 호수가 주변의 풍경을 가장 선명하게 비추듯이 고요한 마음은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하고 생명력을 충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의 사상은 단순히 철학적인 사색을 넘어 우리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만드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건강과 행복의 의미를 함께 찾아 나설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이름, 어쩌면 여러분께는 비관주의나 염세주의라는 단어와 더 가깝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19세기 독일의 한 철학자, 그는 인간의 삶을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찬 비극으로 보았고
세상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고 주장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깊은 사색 속에는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놀랍도록 실용적인 건강과 평온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는 단순히 세상의 어두운 면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의 근원을 파고들며 인간이 진정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단지 머릿속에서 유의하는 철학적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문제, 즉 우리가 왜 끊임없이 고통받고 갈망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평생을 바쳤죠. 마치 깊은 산속의 샘물이 겉으로는 고요해 보여도 그 아래 거대한 물줄기가 흐르듯 그의 염세적인 표면 아래에는 인간의 삶을 고통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통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고통이 외부 환경이나 운명 탓이 아니라 우리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어떤 근원적인 힘에서 비롯된다고 보았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마음의 평화가 육체적 건강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인간 고통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이를 삶의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마치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우리 안에 내재된 맹목적이고 끈질긴 생존과 번식의 욕구입니다. 이 욕구는 끝없이 무언가를 갈망하게 만들고 충족되면 잠시 만족감을 주지만 곧이어 또 다른 욕망과 갈증을 불러일으키죠.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나는 우리의 욕망은 충족될수록 또 다른 갈증을 불러일으키며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는 불안의 씨앗을 뿌립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더 좋은 직장, 더 넓은 집, 더 많은 소유물,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까지 우리는 쉴 새 없이 무언가를 향해 달려갑니다.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업무에 시달리며 잠시라도 멈추면 뒤처질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이죠.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끊임없는 욕망과 그로 인한 좌절,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 정신을 갉아먹는 내면의 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망은 우리 마음에 끊임없는 파동을 일으키고 이 파동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파문을 일으키며 우리 몸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이 불안과 불만족은 단순히 기분 나쁜 감정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면 코르티솔과 같은 호르몬을 분비하며 방어 태세를 갖춥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만성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엔진을 과도하게 돌리는 자동차처럼 우리의 몸은 쉬지 못하고 혹사당하게 됩니다. 면역 체계는 약해지고 혈압은 높아지며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등 다양한 신체적 이상 증상으로 이어지죠.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내면의 무질서, 즉 통제되지 않는 욕망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육체적 건강을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보았습니다. 현대의학이 스트레스를 만병의 근원으로 지목하는 것과 놀랍도록 일치하는 통찰이 아닐까요? 그는 인간이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진정한 의미의 건강과 행복은 결코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풍요로워 보여도 내면이 끊임없는 갈망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마치 속이 썩어 문드러진 과일처럼 겉모습만 멀쩡할 뿐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내면의 평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마치 복잡한 도시의 교통체증처럼 마음속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한시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소음은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깨뜨리는 주범이 되죠.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혼란 속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찾는 것이야말로 육체적인 활력과 생명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장수의 근본적인 비결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단순히 비관론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온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려 했습니다. 끊임없이 자극을 추구하고 욕망을 쫓는 현대 사회에서 그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멈춤과 성찰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진정한 건강은 값비싼 약이나 격렬한 운동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고요함을 되찾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그의 통찰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평온의 진정한 의미를 더 깊이 탐구하며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건강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쇼펜하우어가 그토록 강조했던 평온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며 이것이 우리의 건강과 긴 수명에 어떤 놀라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제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단순히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넘어 이 평온함이 우리 몸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 생명력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되어준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놀랍게도 19세기 한 철학자의 통찰이 오늘날 최신 과학 연구를 통해 속속들이 증명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외부의 위협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면 투쟁 도피 반응이라는 것을 일으킵니다. 이때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심박수가 빨라지고 혈압이 높아지는 등 온몸이 긴장 상태에 들어가게 되죠. 잠깐이라면 괜찮지만 이런 상태가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엔진이 과열된 자동차처럼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은 서서히 지쳐가고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면역 체계는 약해지고 염증 반응은 증가하며 결국 다양한 질병에 취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하지만 평온이라는 마음 상태는 이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면의 고요함을 되찾으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휴식 소화 모드로 전환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는 낮아지고 심박수와 혈압은 안정되며 면역력은 다시 제 기능을 찾아 활성화되는 것이죠. 마치 폭풍우가 지난 뒤 잔잔해진 호수처럼 우리 몸의 내부 환경은 평화롭고 조화로운 상태로 회복됩니다. 이런 상태가 꾸준히 유지될 때 세포 손상은 줄어들고 노화 과정은 늦춰지며 우리는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쇼펜하우어는 이 평온을 일찌감치 인간 생명력의 근원적인 방어선이자 장수의 핵심 열쇠로 꿰뚫어 보았던 겁니다. 고요한 숲속을 걷거나 잔잔한 호수를 바라보며 명상에 잠긴 사람의 평화로운 표정을 상상해 보세요. 복잡했던 인체 내부의 스트레스가 마치 안개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에 건강한 활력이 샘솟는 듯한 시각적인 은유를 떠올려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마음의 평온은 단순히 기분 좋은 감상을 넘어 우리 생명력 그 자체를 지키고 강화하는 가장 근본적인 행위인 셈이죠. 쇼펜하우어의 이 깊은 통찰은 오늘날 마음챙김이나 명상 같은 개념으로 재해석되어 현대의학과 심리학 분야에서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답니다. 이제 쇼펜하우어의 사상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는 넘쳐나지만 그만큼 정신적인 고통과 질병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의 모습은 어딘가 아이러니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빨리 성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며 달려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정작 가장 중요한 내면의 평온이라는 가치를 잊고 사는 건 아닐까요?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도시의 전경을 떠올려보면 더욱 실감 나실 겁니다. 빌딩 숲 사이를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여유보다는 불안과 피로가 깃들어 있는 경우가 많죠.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결코 단순한 비관론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겪는 고통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그 고통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실천적인 지혜를 제시하는 것이죠. 그의 사상서가 고요히 놓인 테이블을 상상해 보세요. 그 한 권의 책 안에는 수백 년의 시간을 넘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외부의 자극과 욕망을 쫓기보다 잠시 멈춰서서 우리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흔들리지 않는 평온의 중심을 찾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과 건강을 향한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 애쓰기보다 우리 자신 안에서 진정한 해결책을 발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휘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굳건히 제자리를 지키는 등대처럼 내면의 평온은 우리 삶의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돕는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다는 의미죠. 쇼펜하우어의 유산은 이렇게 시대를 초월하여
현대 사회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강력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잠시 멈춰 서서 진정한 건강과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잠시 멈춰 서서 내면의 평온을 성찰해야 한다는 이 질문은 단순히 감성적인 권유가 아닙니다. 이는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고통을 깊이 파고들며 발견한 우리의 육체적 건강과 수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우 현실적인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욕망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생명력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통찰은 놀라운 과학적 성견지명과 연결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불안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면 몸은 마치 비상사태를 맞은 것처럼 반응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서 혈압을 높이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며 심지어 세포 노화를 촉진하기도 하죠. 마치 엔진이 과열된 채 쉬지 않고 달리는 자동차처럼 우리 몸은 점차 지쳐가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대로 내면의 평온을 찾게 되면 이 비상 시스템은 서서히 멈추고 몸은 자연스러운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고요한 마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줄여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치 잘 관리된 정원이 잡초 없이 평화로운 풍경을 유지하며 생명력을 키워나가듯 우리의 몸 또한 평온한 내면 속에서 면역력을 강화하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며 결과적으로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수백 년 전에 이미 간파했던 마음의 평화가 육체적 장수로 이어지는 심오한 연결고리입니다. 그의 사상은 단지 염세적인 철학자의 푸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겪는 고통의 근원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온을 얻는 것이야말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핵심임을 역설한 것이죠. 물질적 풍요가 넘쳐나는 현대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이 불안과 우울, 만성적인 질병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면 쇼펜하우어의 통찰이 얼마나 시대를 초월하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늘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곳에 오르려 애쓰지만 정작 중요한 내면의 고요는 외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쇼펜하우어의 유산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건강하고 오래 사는 비결이 외부에서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약이나 운동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한 평온을 회복하는 데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평온은 단순히 좋은 기분을 느끼는 것을 넘어 우리 생명력의 근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선이자 재생의 원동력이 됩니다. 마치 폭풍 우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거대한 나무처럼 내면의 고요함은 우리 삶의 어떤 고난 앞에서도 굳건히 자신을 지탱할 힘을 주는 것이죠. 그의 지혜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가 잊고 있던 가장 중요한 건강의 진실을 일깨워줍니다. 외부의 자극과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우리 내면의 평온을 돌아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임을 강조하며 깊은 여운을 남기죠. 진정한 장수와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 답은 결국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외부의 처방보다 내면의 고요함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해결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